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손태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겨울방학 특강 집합부터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먼저 집합과 명제에서 집합의 연산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먼저 간단한 법칙. 서로소라는 것은요, 우리 수에서 서로소는 1과 수에서 서로소는 1 이외의 공약수가 없는 수, 이걸 서로소라죠. 예를 들어서 2와 3, 공약수가 1밖에 없죠. 또 9하고 8, 9는 1, 3, 9, 8은 약수가 1, 2, 4, 8. 그러면 1밖에 공약수가 없는 수가 된다 하지. 그런데 자,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면요, 집합은 교집합이 없어요. 공통된 부분이 없을 때, 이때를 우리는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로소의 반대. 자, 이거 필기해 주세요. 자, 서로소의 반대는 상등이라고 해요. 상등은 완전히 같을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nd B가 다시 A의 부분집합일 때,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가 B 안에 쏙 들어가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B가 이번에는 A 안에 쏙 들어가요. 서로 반대되는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대요. 그러면 어떨 때밖에 없죠? A하고 B하고 같을 때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서로 같을 때밖에 없더라. 그래서 상등은 보완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를 우리 상등이라고 정의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겠죠? 그렇게 했죠. 자,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도 같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수에서는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가 같다. A 곱하기 B와 역시 B 곱하기 A도 같다. 이걸 수에서 교환법칙이라고 하고요. 집합에서는 교집합이나 합집합일 때 자리 바꿔도 된다라는 게 교환법칙. 자, 결합법칙. 우리 수에서 결합법칙은 A 더하기 B 먼저 하고 C를 나중에 더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한 뒤에 A를 나중에 더하나 같다라는 것이 결합법칙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먼저 하고 C 교집합 나중에 하나, B, C 교집합 먼저 하고 A 교집합을 나중에 하나, 똑같다는 거죠. 특징은 여기 연산 기호가 교집합으로 같거나 합집합으로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 다음 두 집합이 서로소인 것을 골라라.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 자,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가고요.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나가는데 6의 배수는 교집합으로 생기죠. 따라서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자, 2번 문제도 그럼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 이거 막 밑으로 가네. 희한하네요. 자, 2번도 그럼 보겠습니다. 자, 2번. 2, 3, 5고요. B집합은 5 이하의 소수니까 2, 3, 5죠. 소수라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하지는 수. 약수가 두 개인 수. 자, 2, 3, 5, 2, 3, 5 같으니까 얘는 완전히 같은 거죠. 이걸 상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서로소 아닙니다. 이것도. 자, 3번.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같거나 작은 종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 3이 되죠. 자, 요건 마이너스 2 없고요. 0, 1, 2, 3도 없으니까 서로소인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A집합은 0보다 작거나 같고 B집합은 0보다 크니까 같은 거 없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3번과 4번이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AB가 서로소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 집합이 서로 소일 때는 A에서 B 빼려고 해도 뺄 게 없죠. A가 그대로 나오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도 뺄 게 없으니까 역시 B가 되는 거 맞죠. 자,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반대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습니다. 자, 그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랍니다. 자, 1번 전부 다 요거 결합법칙 써는 문제인데요. 자, 합집합 같죠? 그럼 보세요. A 합집합 B에서요. 요거 교환법칙 성립하겠다 그지? 요거 자리 바꿔볼게요. B 합집합 A 그리고 합집합 A의 여집합인데요. 자, 요거 결합해 줍시다. B 합집합 A 합집합 A의 여집합. 자,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B와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 두 개를 자리 바꿉시다. 교환 법칙이죠. B 교집합 A하고 교집합 A의 여집합에서 요 두 개 결합 법칙을 쓸게요. B 교집합 A 교집합 A의 여집합.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콩집합. 콩집합과 B는 교집합하면 역시 콩집합 되죠. 그래서 증명이 됐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꿔봅시다. 결합법칙, 교환법칙. B와 A 여집합 자리 바꾸고요. 교집합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거 교환이니까 갈로 싹 풀어버리고 그리고 요렇게 두 개를 갈로 쳐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콩집합이죠. 콩집합하고 B의 교집합은 콩집합. 역시 콩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도 콩집합. 전체가 콩집합 되죠. 자,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차집합은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중1 때 했던 내용인데 A와 B의 차집합은요. A에서 B를 드러낸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A 차집합 B라면 A하고 B의 여집합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B 바깥쪽 부분이니까 B 여집합 부분은 이렇게 형광연도 이 부분이죠. 그지? 그럼 A하고 B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거다. A, B 전체 합집합에서 B를 쭉 드러내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차집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자, 보시면 교집합 같죠? 그러면 결합법칙으로 이 두 개 B 여집합과 B를 묶어주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콩집합이죠? 그지? 그럼 A하고 콩집합의 교집합은 콩집합 되죠. 그래서 정리 모두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핵심 정리. 분배 법칙과 모르가 법칙. 자, 분배 법칙을 보면요. 우리 수에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라고 이렇게 분배하는 법칙이 있었죠. 거꾸로 A 곱하기 했으면 A 곱하기로 묶어서 B 플러스 C라고 쓰는 거 있었죠. 똑같아요. A 교집합 B 합집합 C라면 A 교집합 B 적히고요. 그 다음 합집합 가운데 적어주고 다시 A 교집합 C라고 적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분배되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건 요렇게 A 교집합 있을 때는 A 교집합 묶어서
남은 거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B 합집합 C를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A 합집합이 있으면 A 합집합 B와 교집합 A 합집합 C가 됩니다. A 합집합 B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 적고 A 합집합 C를 적을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A 합집합이 보이죠. 그러면 A 합집합 묶어내주면 남은 게 B 교집합 C가 되죠. 자, 이것을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드 모르간 법칙은요. 자, 이게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집합이 있으면 A 집합이 아닌 것들의 모임. A 집합이 아닌 것들의 모임이 바로 A의 여집합이죠. 따라서 A가 아니다 라는 부정을 하면 A 여집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면 전부 다 부정해 줍니다.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도 부정해서 합집합 이렇게 묶어주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 반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게 또 요걸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묶어내면 반대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그럼 자, 여집합 묶어내면 뭐죠? A 합집합 B 이렇게 반대로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요, 참고로 자,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 A 여집합 여집합은 A가 되죠. 콩집합 여집합은 반대.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여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거 해볼까요? A차 집합 B의 여집합은 또 무식하게 또 이게 플러스 1하면 이거 때리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플러스가 어디 있어요? 뭐 플러스는 없죠. 차집합은 있잖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일단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여집합 들어가면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집합 들어갈 때 이런 법칙을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자, A가 요거고요. B가 다음을 구해랍니다. 무식하게 구하지 마시고요. 자, 분배 법칙의 역을 쓰는 거예요. A 교집합 그리고 B 합집합 C가 되죠. 자, 그러면 B와 C의 합집합과 A의 교집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B와 C의 합집합을 한번 적어보면 자, B라는 것은 뭐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게 B집합이고요. 합집합 자, 0부터 어디까지죠? 3까지. 자, 합집합이라면 요거 두 개 하나라도 들어간 걸 다 찾는 거니까 얘는 결국 뭐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답니다. 자, 이거하고 A하고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A라는 것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요게 A입니다. 자, B와 C 합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죠? 3까지. 이게 B와 C 합집합이죠. 이 두 개의 뭐라고? 교집합. 교집합은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교집합은 어떤 거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B금 그어주면 두 번 B금 들어간 부분. 자, B금 두 번 들어가는 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 집합으로 쓰면 X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라는 것이 4의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2번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데요. 합집합 있죠? 그럼 A 합집합 묶어주면 B 교집합 C가 됩니다. 자, B와 C의 교집합 부분은 실제로는 어떤 부분이야? 여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이거죠? 그 다음에 A하고의 이번에는 뭐라고? 합집합. 합집합은 전체를 이야기하죠. B금 한 번이라도 들어간 걸 다 찾는 부분이니까 요거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5번 문제.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분배 법칙 쓰면 A 합집합 B와 교집합 A 합집합 C를 이야기하죠.
자, A와 B의 합집합은 1, 2, 3, 4, 6, 8이고요. 교집합. 자, A와 C의 합집합은 요거죠? 1, 2, 3, 6, 9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 구하는 거지. 자, 공통으로 들어간 거 1, 2, 3,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네요. 자, 보시면 다시 말하고 1, 2, 3, 6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답은 1, 2, 3, 6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자, 여집합들이 주어져 있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찾아라는 거잖아. 그럼 이건 A 여집합과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니까 얘네와 얘네의 합집합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7, 8이 되고요. 그 다음은 A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니까 자, 이 두 개의 교집합 구해주면 2 안 되고 하니까 5밖에 없네요. 그래서 교집합은 5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요거 이제 별표 다시 추가로 한번 쳐보세요. 자, 1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A 합집합이 보이죠? 그럼 묶어내면 A 합집합 묶어주시면 B와 남은 건 교집합 B의 여집합 남았죠?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죠? 콩집합. A하고 콩집합의 합집합은 A가 되죠. 1번의 답은 A. 자, 2번 A 교집합 있죠? 자,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요.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 A가 되겠네요. 자, 3번 A 합집합 차집합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돼. 이걸 플러스 고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차집합은 뭘로 바꾸자고 항상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A와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될 때는 녀석이랑 똑같지? 이때는 결합법칙 써야 돼요. 이렇게 갈로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무식하게 또 결합법칙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결합법 쓰면 이렇게 계산한 거란 말이야.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A 플러스 B 곱하기 C라고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연산법 기호가 다를 때는,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이거 분배법칙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와 합집합 A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분배법칙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랄라 들어갑니다.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A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A 합집합이 같이 달려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A 합집합 B에다가 그 다음 교집합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뭐의 교집합은 뭐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과 교집합 할 필요 없지. 그대로 옆에는 A 합집합 B가 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이것도 연성이와 다른 같네요. 근데 여집합 있을 때 안으로 못 들어가. 그럼 여집합을 먼저 푸시란 말이에요. 여집합을 풀면 드모르가 법칙에서 안이 다 반대로 바뀌죠. 이제 연성기구가 반대라는 거 눈치채셨죠? 자, 연성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분배 법칙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합 A 여집합과 교집합 A 합 B의 여집합이 되죠. 자, A와 A 여집합 합집합은 전체 집합 그리고 A와 B의 여집합이 합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교집합 할 필요 없으니까 얘는 그냥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개념 확인 문제 하기 전에 오른쪽 노트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동일하게 쓸 수 있는 7가지 표현은 모두 아셔야 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쓰면 이 두 개는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가 아니라. 자, A와 B의 교집합은 뭐죠?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되네요. 그 다음 A와 B의 합집합은 뭐죠? 합집합 구하면 큰 거 B가 나오죠. 자, 요거 보면 이거 나와야 되고, 이거 보면 옆에 거 나와야 됩니다. A, B 교집합에서 A가 나왔다는 것은 둘 중에 작은 것이 A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자, 역시 합집합에서 둘 중 하나 나왔다는 것은 둘 중 큰 것이 B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게 B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역시 쓸 수 있죠. 그 다음 A 차집합 B를 구하면 A에서 B를 퉁 드러내면 콩집합 되죠. 자, A에서 B를 드러내면 공집합 되네요. 거꾸로 차집합에서 공집합이라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게 공집합이니까 A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보면 이것도 나와야 돼요. 차집합은 근데 뭘로 또 바뀌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자, 방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었습니다. 자, 양쪽에 다시 여집합을 씌워 봅니다. 그럼 얘는요, 어떻게 바뀌어요?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고요. 콩집합,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적어줍니다. 양면의 여집합 쉬운 거죠. A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다. 그 다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여기 전체 여집합을 씌운다 생각해봐. A 여집합, B 여집합, 포함이 반대로 바뀌죠. 생각해보면 맞아요. 잘 봐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긴 하고요. 자, A의 여집합을 찾아보시면 A 여집합은 A 바깥쪽 여기죠. 이게 A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B 여집합을 찾아보시면요. B 바깥쪽이니까 이쪽이 이제 색깔이 구별이 잘 안되네요. B 여집합은 이쪽 바깥쪽이잖아. 자, 이게 B 여집합입니다. 근데 A 여집합이 더 크지? 그래서 A 여집합이 더 큰 거 맞아, 맞아요? 맞어. 따라서 요거 여집합 취해서 반대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B 여집합이 작죠? 자, 작은 거 B 여집합에서 큰 거 A 여집합 빼면 뭐라고? 공집합. 그래서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모두 7가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 필기하세요. 암기 해줘야 합니다. 한 번 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는 A, B 교집합은 A, A, B 합집합은 B, A 차집합 B는 공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은 공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집합, A 여집합 B 여집합은 포함하게 반대,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7가지가 툭툭툭툭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 꼭 외워야 돼.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각각 공집합이 아닐 때 다음 중 서로 소인 것을 골라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서로 소인 걸 고르는 거야. A하고 A 합집합 B, A하고 A 합집합 B는 서로 소 아니죠. 자, 그 다음 A 차집합 B와 B, A 차집합 B는 여기 A 부분만 B 끊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B라는 것은 요 B 전체를 이야기하죠. 교집합이 있어 없어요? 없죠. 서로서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B 차집합 A와 A를 찾는 거네요. 자, 이게 A고 B예요. B 차집합 A는 요 부분이죠. 그 다음 A는 A 부분은 여기죠. 역시 교집합 부분은 없으니까 서로서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A 차집합 B는 이쪽 부분이고요. B 차집합 A는 이쪽 부분이에요. 교집합 부분이 있어 없어요? 없죠. 서로소인 거 니은, 디귿, 리얼이 됩니다. 자, 니은, 디귿, 리얼 이것이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이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 다음을 간단히 하랍니다. 자, 차집합
일단 보면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차집합은 교집합에 비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B가 되죠. 그래서 A 교집합, A 교집합 이렇게 보이지? 묶어내줍니다. 비여집합과 합집합 B가 되고요. 자, B와 비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따라서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되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A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여집합 보면 본능적으로 이거 묶어줘야 돼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뭐라고? 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자, A 집합이고요. B 집합이죠. 자, A와 B의 합집합의 합집합의 바깥쪽이 옵니다. 자,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에 2하고 6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본능적으로 묶어냅니다. A 교집합 B의 바깥쪽이 얼마라고? 1, 2, 5, 6이에요. 자, 교집합의 바깥쪽이, 그러니까 요거 뺀 나머지 전체가 1, 2, 5, 6. 자, 2, 5, 6이 없는데, 2, 5, 6은 있는데, 1이 없네요. 그럼 1은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바깥 부분이 1, 2, 5, 6이 되죠. 근데 전체 집합은 1부터 6까지 다 있어야 돼요. 자, 1, 2, 3이 없네? 그럼 3이 여기 있겠죠? 있겠죠? 4도 없네요. 4는 여기 있겠고, 그 다음 5, 6, 1, 2, 3, 4, 5, 6까지 다 있죠. 자, 이때 집합 B를 찾아보면 벌써 다 찾아놨지? 1, 3, 4가 집합 B가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4번 별표 2개 대표라고 줘주시고, 자, 대표 유형이 되겠어요. 자, 요걸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랍니다. 그럼 좌변은요. 자, 일단 A교집합 보이지? 그럼 A교집합 묶어주세요. 그럼 남은 것은 B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 B입니다. B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라고? 전체 집합이죠.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A가 나오죠. 그리고 교집합 B예요. 자, 그러면 좌변의 결과가 A 교집합 B인데요. 우변은 뭐야? A가 나오지. 자, 둘 중 하나로 표현됐어요. 포함관계가 있어요. 둘 중에 큰 게 나와 작은 게 나와. 둘 중 작은 게 A란 이야기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큰 것은 B가 되고요. A가 B의 부분집합 맞죠? 자, 이건 지금 뜻이 뭐예요? A 여집합 아니지? 잘못 적었네요. 여집합에 여집합 붙으면 그냥 없어지죠. A 되고 반대로 바뀌면서 B. 거꾸로죠, 이것도? 아닙니다. B에서 A 뺀 게 공집합이라는 것은 B가 작다는 이야기니까 얘도 아니고요. 두 개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 택도 없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자, 여기에 지금 3, 4가 되는 B 중 원수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을 찾아랍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요거는 일단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형태죠. 합집합, 교집합 다르니까.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A와 합집합, B 교집합 A가 되고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콩집합. 콩집합 건물은 합집합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B와 A의 교집합이 3, 4가 됩니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역시 그려보시면 전체 집합 U고요. A하고 B가 있는데 AB 교집합이 3, 4란 이야기고요. A는 3, 4, 5까지 있으니까 이게 5죠. 자, 그러면 이것 중에서 원소가 가장 작은 걸 찾아야 합니다. B 중에서. 그러면 남은 거 0, 1, 2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밖에 0, 1, 2가 있으면 0, 1, 2, 3, 4, 5 다 되죠. 따라서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B가 제일 적다, 그제? 그래서 B가 제일 작을 때는 얼마? 3,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집중 탐구 보겠습니다.
자, 대칭 차집합의 부분은,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다시피,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를 딱 잡아서 가운데 있는 몸통 드러낸 나비의 날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세모 B라고 쓴다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차집합 기호는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과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표현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전체에서 가운데를 뺀 거잖아. 즉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죠. 그래서 합 빼기 교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요거 얘는 또 차집합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차집합들의 합집합이다 또는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거다 라고 역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다음 성질들이 성립하는데요. 이 성질들을 한번 직접 연산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와 A의 대칭차집합은 공집합이랍니다. 자, A와 A의 대칭차집합. 이거 대칭차집합은 꼭 세모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정의를 보고 아 대칭차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대칭차집합 다시 한번 대칭차집합은 타집합들의 합집합보다는 이게 더 쉬워요. 합 빼기 교 이렇게 하는 게 쉽단 말이야. 그래서 합 빼기 교가 대칭차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A와 A의 대칭차집합은 A와 A의 합집합에서 A와 A의 교집합을 빼주면 되겠어요. A와 A의 합집합은 A죠. 그 다음 A와 A의 교집합도 역시 A가 되죠.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 다음 A와 공집합의 대칭차집합은 A와 공집합의 합집합에서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을 뺀 거예요. 하여튼 합 빼기 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A고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니까 이건 A가 되죠. 자, 그다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보시면 합집합도 자리 바꿔도 되고 교집합도 자리 바꿔도 되니까 자리 바꾼 것도 여기서 성립하는 거 맞죠? 세 번째, 결합법칙 성립하는데요. 자, 이건 결합법칙은요. 얘는 A와 B와 C 요 세 개의 대칭차집합은 자, 먼저 A와 B의 대칭차집합에다가 C를 한번 더하는 거죠. A, B, C에서요. 일단 A와 B의 대칭차집합은 A, B만 있다 보시고 C는 무시하시고 자, A, B의 양쪽 날개 부분이죠. 자, 여기 하고 자, C와의 대칭차집합입니다. 자, C를 B끔 그어주시면 여기 C가 되죠. 자, 요거 이 전체하고 C하고의 대칭차집합은 이 전체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교집합 부분은 B끔 두 번 들어간 요쪽 부분들이죠. 요쪽 부분들, 요쪽 부분들. 여기와 여기를 빼내면 되겠어요. 가운데 선풍기 요 머리 쪼는 부분하고 날개 부분. 요 날개 부분이 들어간다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와 B 대칭차집합 C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건 B 대칭차집합 C를 먼저 하고 다음 A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럼 A, B, C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고
자, 일단 B와 C의 대칭차입합은 자, A가 없다라고 보시고 여기다 B 값을 이렇게 그어주는 요 부분이 되죠? 응. 그 다음 이제 A하고 대칭차입합 들어가겠습니다. A하고의 대칭차입합은 자, 역시 합집합 전체에다가 교집합 부분을 빼니까 역시 이 부분이 드러내지죠. 교집합 부분, 이 부분이 드러내집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네요. 여기 선풍기, 여기 날개 쪼는 부분, 대가리 부분하고 날개 부분하고 똑같이 그지? 그래서 결론은 결합법칙도 성립하더라. 이렇게 복잡한 거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 A 두 개, B 한 개면 B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건 B 두 개, A 한 개일 때는 A가 나오죠. 한 개짜리가 나온다 말이야. 그럼 요건 무슨 말이냐? A와 B의 대칭차 집합 에서 다시 A하고의 대칭을 구합니다. A라는 건 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합집합 전체 내야 되네요. 그죠? 교집합 B금 두 번 들어간 요 부분을 싹 드러낸 거죠. 드러내고 나니까 B만 남죠. 그지? B 부분만 남아있으니까 B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역시 요거 계산하면 A가 됩니다. 자, 전부 다 합배기 교라고 계산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자, A와 B의 대칭차집합은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해라. A와 B의 대칭차집합은 차집합, 합집합 말고 합배기 교라고도 정의되니까요. A 합 B에다가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되죠. 그럼 이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드모너 법칙에서 이렇게 표현되지. 그래서 이게 나온다.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집합을 각각 A, B, C라고 할 때, 자, A 대칭차집합 B 그리고 대칭집합 C의 원수의 개수를 구해랍니다. 아까 해봤죠. 자, A와 B와 C가 있으면 일단 A와 B의 대칭차집합은 C 없다고 생각하고 A, B 양쪽 날개 부분 여기까지가 뭘 한 거예요? A와 B의 대칭차집합 한 거죠? 여기에다가 C하고의 대칭차집합 들어갑니다. C하고의 대칭차집합. 자, C를 B감을 이렇게 그은 뒤에요. 자, 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요거 빼고 전체가 합집합이고요. 교집합은 이쪽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 찾는 부분은 요 세 개의 교집합 요거하고 A만 B만 C만 있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몇의 배수예요? 여기가 2의 배수 B는 3의 배수 C라는 게 5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 요쪽 부분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6의 배수 부분이죠. 6의 배수는 빼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은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얘는 15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니까 이건 10의 배수가 된다.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5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2와 3과 5의 최소분 배수 몇의 배수죠? 그죠? 30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2의 배수의 개수 다 더하고 3의 배수, 5의 배수 다 더한 뒤에 6의 배수 빼고 15의 배수 빼고 10의 배수 뺀 뒤에 다시 한 번 더 30의 배수 요 부분을 넣어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1부터 50까지 중에서 자, 2의 배수는 25개 있겠네요. 그 다음 자, B집합 3의 배수는요 10몇 개 있어요. 50을 3으로 나누면 3일은 3, 그 다음에 3, 6, 18이니까 16개 있네요. 그 다음 5의 배수는요 10개 있다 그죠? 그 다음 A와 B의 교집합 부분, 즉 6의 배수 부분이죠. 이 부분이 6의 배수예요. 요 전체 요까지가 6의 배수예요. 그러면 50까지 중에서 6의 배수는요 6, 8이 48. 그러니까 모두 8개. 그 다음 B와 C의 교집합은 B하고 C의 교집합은 15의 배수죠. 15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3 곱하기 15 하면 3, 5, 15, 3이랑 3, 45니까 3개 있다죠. 그 다음 C와 A의 교집합 10의 배수가 됩니다. 이건 5개 있죠. 그 다음 A, B, C의 교집합 즉 30의 배수는 1부터 50까지 중에서 30의 배수는 1개 있지. 자, 이제 개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딱 1개 있고요. 그리고 6의 배수 요까지가 몇 개였어요? 8개니까 여기가 7이 돼야지 전체가 8이 되죠. BC의 교집합 부분은 3이니까 여기에 2개가 되면 전체가 3이 된다 그죠? 10의 배수는 5개입니다. 근데 여기 1이니까 이게 4개가 되죠. 자, 그러면 A 전체가 25개인데요. 일단 요까지가 몇 개예요? 12개죠. 12개니까 이 부분은 13이 돼야지 12 더하기 13, 25가 되죠. 자, 다음에 요건 더하면 이게 전체가 몇 개냐면 16개. 하지만 요 부분을 찾아보시니까 이게 10이다 그지? 그럼 요게 6이 돼야지 전체가 16개 되죠. 자, C는 10개입니다. 요 전체 10개인데요. 요 부분이 7개니까 여기는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빗금친 요 부분을 더하면 제일 가운데 1이 있고 그 다음 A만 13, B만 있는 게 6, C만 있는 게 3이죠. 그래서 요거 14에다가 더하면 20, 여기다 3 더하면 23. 그래서 정답은 23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소의 개수인데요. 이 원소의 개수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거 원소의 개수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1 때 했던 원소의 개수예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요. 자,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가운데가 2번 더해지니까 교집합 부분을 빼자라는 게 중1 때 했던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요것 2개를 자리 바꾸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에서 요거 넘으면 뺍니다. NA 합비를 빼게 되죠. 그래서 교집합을 물어보면 합집합 빼고요. 합집합 물어보면 교집합을 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것도 필기해 주셔야 됩니다. A, B, C, A, B, C 전체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예요. N, A 합, B 합, C는 일단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요. NA 더해주시고 그 다음 NB 더해주시고 그 다음 NC 더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한 건 빼야 되죠. 이거 2번 반복되고 이건 3번 반복되고 이것도 2번씩 반복됩니다. 그래서 AB의 교집합, BC 교집합, C의 교집합을 각각 빼내면 되겠네요. 자, 빼냅시다. A와 B의 교집합 빼내고 그 다음 B와 C의 교집합 빼내고 그 다음 C와 A의 교집합을 빼내세요. 그럼 이 2번인 거 빼내면 1번이고요. 요거는 2번으로 바뀌었죠?
요 부분 빼면 이게 두 번 두 번이니까 빼면 다 한 번 한 번이 되고요. 자, 요거 빼면 요건 없어지는데 이건 없다. 한 이게 한 번 한 번짜리가 또 빼니까 이거 아예 없어지고 이 부분 한 번 남았고 이 부분 한 번 남았고 이 부분 한 번 남았는데 요 가운데 부분을 잘 보시면 세 번 더해진 뒤에 또 세 번 빼니까 뻥 비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가운데 부분을 한 번 다시 더해 주셔야지 전체가 모두 한 번씩 더해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n a 합 b 합 c의 원수의 개수. 자, 이거 원수의 개수는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에서 na 플러스 nb 플러스 nc에서 교집합 부분을 3개 드러내고 제일 마지막에 전체의 교집합 부분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에다가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전체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와우. 자, 이제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세집합 ABC에 대해서 A와 B는 서로 소이고요. C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서로 소다. 그러면 A하고 B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요. 즉 교집합이 뭐라고? 공집합이죠. 그 다음 C가 B의 부분집합이 되네요. 자, 이때 요걸 간단히 해랍니다. 자, 그럼 요거 분배법처럼 들어가 볼까요? A, 자, 이렇게 들어가면 교집합 B고요. 그 다음 합집합 C 교집합 B가 되네요. 자, A와 B는 서로 소니까 이게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 합집합, C와 B의 교집합은 자, 포함하게 있죠? 둘 중에 작은 거 C가 나오죠. 그래서 C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C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A, B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요게 나오죠. 자, 여집합 두 개 딱 보이면 본능적으로 묶어내라 그랬죠. A와 B의 합집합의 바깥쪽이 2하고 8입니다. 교집합은 4, 6이고요. 자, 교집합의 여집합 요거는 뭐로 바뀐단 말이었어요? 차집합이죠. 자, 이때 두 집합 A와 B를 구해랍니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서 찾아볼게요. 자, 이게 A고요. 여기 B가 되겠습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은 4하고 6이고요. 합집합의 바깥쪽이 2하고 8이 있고요. A에서 B 뺀 요 차집합 부분이 1, 3, 7이네요. 그럼 요 부분만 비어있죠? 그러면 다 찾으면 게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1은 여기 있고 2, 3, 4, 5가 없으니까 이게 5가 들어있어야겠네요. 6, 7, 8, 9와 10이 여기 또 들어있어야겠죠. 따라서 A 집합은 읽어주면 1, 3, 4, 6, 7이 되겠고요. B 집합도 읽어보면 4, 5, 6, 9, 10이 됩니다. A하고 B는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그 다음 3번. 자,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에 알만 걸러랍니다. 자, 여기서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쪽 차집합도 교집합, 여집합 바뀌었죠. 그럼 이 여집합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가 되죠. 자,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면 B, 합집합 A가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 B 합집합, B 합집합 보이죠? B 합집합 묶어내면 여기는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남은 건 A가 남았죠?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B가 남았으니까 B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내용과 나에 들어가는 내용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항상 오는 것은 뭐냐?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부분이죠. 자, 이건 A 교집합.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네요. 자, 분배법칙으로 이제 들어가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 합집합이 되고요. 자, 분배법칙 A 교집합 B가 되죠. 분배법칙이라는 거 이거 잘 이해되죠? 자,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네요.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과의 합집합을 구합니다.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합집합을 구해봤자 그냥 A 교집합 B가 되죠. 그래서 결국 좌변을 정리한 이 결과가 A 교집합 B입니다. 자, 이게 A가 됐다는 것은 둘 중에 작은 게 A란 이야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은 틀렸죠. 자, A, B의 교집합을 구하면 둘 중에 작은 거 A가 나와야 되죠. 요거 틀렸고요. A는 공집합,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전체 집합은 15개, A 집합 원소는 8개, B는 5개, 교집합은 2개일 때, 자, 요거, 여집합 2개 보일 때는 묶어내주세요.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이게 A 집합이고, 이게 A 여집합이 나오죠? 그러면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요 바깥쪽에 있는 개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건 전체에서 A를 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항상 전체에서 뭘 빼는 거예요? 여집합 없는 원래 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는 거라고? 여집합 없는 A, B의 합집합 부분을 빼는 거예요. 생각해봐. 전체 집합에서 A, B 합집합을 떡 드러내면 A, B 합집합의 바깥 부분이 남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가 15개라 했네요. 그러면 A,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자, A 합 B는 공식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 B이므로 NA가 8, NB는 5, 그래서 교집합이 2개가 되니까요. 13에서 2 빼면 11이죠. 따라서 합집합 원소 개수 11을 빼면 남은 것은 4가 되죠. 4.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지금 집합 부분이 끝이 나는데요. 이 집합 부분에 수업을 다 들은 경우, 이 경우는 이게 좀 쉽고 잘 이해됐을 겁니다.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좀 했기 때문에 우리 좀 더 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수업한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이게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완전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 학생은 다시 반복해서 보셔서 완전하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